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문장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비문법적인 문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크게 첫 번째, 문법적인 오류. 두 번째, 내용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비문. 세 번째, 올바른 어휘의 선택. 그리고 네 번째가 언어의 잡종화 현상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좋은 문장의 첫 번째 조건이 기본적인 문법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비문의 예는 주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또 문장 성분들 사이에 호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너무나 많은데요. 자, 이런 비문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럭저럭 뜻은 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쓴 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비문법적인 문장들을 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둘째로는 글을 쓰는 동안 긴장이 풀어져서 문법적인 문제들에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데다가 또 제대로 태고 과정,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문장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사이에 이제 논리적이고 또 인과적인 선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또는 3가지 이유가 모두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작용하면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써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장 하나하나를 문법 지식에 대입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올바른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법 지식이 일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규칙에 어긋나는 문장을 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한국어를 올바르게 구사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적인 언어 능력은 어떤가요?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문법 지식처럼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잠재적인 언어 능력을 언어 직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주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 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글을 읽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또 억지스러운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언어 직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어 직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을 적절하게 쓴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한국어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이런 잠재적인 능력을 이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 현실과도 사실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또 글을 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거나 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언어 직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올바른 문장을 쓰지 못할까 걱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언어 직관을 믿고 또 글쓰기에
도전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언어 직관만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법 지식들을 동원해서 주어가 뭐고 뭐 서술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고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다시 쓰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 또한 이 비문법적인 문장들을 구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집중해서 글을 썼는가? 혹은 글을 쓰고 난 뒤 자신이 써놓은 글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치고 다듬었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는 이 각각의 문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 이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고를 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문장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잘못된 문장을 분석해 보면 대개 하나 이상의 원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유형화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 낱말의 의미에 대한 무지나 부정확한 이해, 혹은 이 문장 속에서 다루는 내용 또는 그 내용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이 문장들의 잘못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부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입니다. 자, 문장의 기본 형식이 주어와 서술어이고 또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누가 어찌한다 또는 누가 어떠하다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법적인 오류는 바로 이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입니다. 물론 새가 온다든지 꽃이 아름답다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한 문장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런 잘못을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성분절이 포함되는 등 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져서 그 구성 성분들 사이의 관계가 뒤얽히게 되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예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잘못 쓰인 부분이 눈에 띄나요? 자, 먼저 이 현대중공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쓰였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회사 이름은 하나의 단어로서 붙여 쓰는 게 맞겠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을 찾으셨나요? 자, 노사정부 이 부분은 어떤가요? 노동자, 회사, 정부를 각각 하나의 단어로 줄여 쓰는 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노사정으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오판과 실기에서 이 부분은 어떤가요? 자, 이번 사태, 이번 실패작을 빚어낸 것이 오판, 즉 잘못된 판단과 실기, 이 기회를 놓친 일이라면 이 부분이 오판과 실기가 이렇게 고쳐 쓰이는 게 맞겠죠? 자, 고친 문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함께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주어와 수어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이 문장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바로 눈에 띕니다. 자, 주어인 RC는 이 뒤에 있는 서술어인 발단되고 있었다와 어울리나요? 네, RC는 발단되고 있었다. 자, 사람인 RC가 발단이 되고 있다니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먼저 주어와 수어를 고쳐 써주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공장을 차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고쳐볼게요. 자, 이 사건은 RC가 비산업사의 기술자로 있으면서 카메라로 기계시설 전부를 촬영, 기술을 습득한 후. 자, 문장을 꼼꼼하게 분석한다면 이 부분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촬영 뒤에 어울리는 동사를 붙여 쓰고 이 두 개의 행동을 순서에 맞게 고쳐준다면 카메라로 기계시설 전부를 촬영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서울에서 같은 종목의 공장을 차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종목과 공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차린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RC가 비산업사의 기술자로 있으면서 카메라로 기계시설 전부를 촬영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서울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차린 데서 비롯되었다. 어때요? 의미 전달이 훨씬 잘 되죠? 자, 이런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고 문장을 읽는 사람에게도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가급적 문장을 짧게 끊어 쓰고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가 짧고 구조가 단순한 문장으로는 사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문장에 많은 것을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글쓰기 수준이 웬만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을 통해서 주어와 수어 관계를 일치시키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사의 오용입니다. 자, 올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문장의 문법적인 옳고 그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과 풍부함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개의 문장을 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언어 직관으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네, 주장은이 아니라 주장이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고쳐보죠. 자, 이 문장에서는 이 관형격 조사 의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인 문학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자, 10%를 육박하다. 어떤가요? 숫자 뒤에서 육박하다, 즉 아주 가깝다 라는 표현을 쓰려면 를 이라는 조사가 아닌 에가 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10%에 육박하는 사회에 나왔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주요 성분의 탈락 혹은 불필요한 성분의 개입입니다. 자, 필수적인 문장 성분들이 탈락되는 경우에도 비문이 됩니다. 자, 이런 예는 2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된 접속문에서 특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략해도 좋을 성분을 그대로 써서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탈락되어 비문이 된 경우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네, 바로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하고 복종도 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문장을 연결어미 고, 앞뒤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인간은 자연을 지배도 하고 인간은 자연을 복종도 하면서. 자, 어떤가요? 인간은 자연을 복종도 하면서 라는 부분이 어색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또 자연에 복종도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자생란, 보호, 홍보물, 설치 이 단어의 나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생란 보호를 위한 홍보물 설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홍보물 설치와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서술어 제작, 배포하고 있다가 홍보물 설치와 홍보 전단을 모두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쓰면 홍보물 설치를 제작, 배포하고 있고 홍보 전단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홍보물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보면 자, 자생란 보호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장 역시 앞에서 본 비문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이 뒷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 상담소 이용을 받다, 상담소 도움을 받다가 되는데 이 상담소 이용을 받다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상담소 이용과 도움을 받도록 이 부분을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상담소에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바꾸어 줘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호한 문장입니다. 자, 좋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의 하나로 이 명확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이 글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문장의 모호성 그 자체만 가지고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잘못된 비문이다 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설사 이제 이런 뜻이 모호한 문장이 쓰더라도 문맥 속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호성을 지닌 문장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 특히 이 쉼표를 사용하거나 문장의 어순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만 가지고서는 뜻을 분명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문장을 아예 단문 위주로 고쳤음으로써 모호성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자, 아름다운이 설명하는 것이 내 누이 동생인지 내 누이 동생의 옷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누이 동생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려면 예를 들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고쳐 써줘야 되겠습니다. 또는 누이 동생의 옷을 꾸며준다라면 참 잘 어울리던 내 누이 동생의 아름다운 옷 이렇게 고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어떤가요? 네, 사람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즉 사람이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인지 사람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즉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를 다녀보면인지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많은 도시를 다니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을 많이 겪을 것이다. 또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쉼표를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경어법입니다. 자, 우리말은 아주 높임말에서 아주 낮춤말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존대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대법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뜻하지 않는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존대법은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면 교수님 앞에서 4학년 선배들을 높이고 있으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를 선배들에게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들 하는 실수입니다. 자, 선생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시간 뒤에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로 고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예문은 저희 나라 선수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과도하게 낮추고 있죠. 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국을 맞아 잘 싸우고 있습니다로 고쳐 써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생기는 비문입니다. 자꾸 비문을 쓰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생각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올바른 문장을 쓰기 어렵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문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임 여성의 증가, 즉 남아선호 관념이 왜 문제인지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장 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임 여성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급속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다음 남아선호 사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아의 출산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아서 인구 구조 또는 남녀 간의 성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올바른 어휘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어휘의 의미와 또 쓰임새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경우에도 문법적으로는 잘못되지 않더라도 그 틀린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정치인이 사용해서 화제가 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윤허라는 말은 이 봉건 왕조 시대에만 어울리는 말이죠. 즉, 윤허란 신하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왕의 허락을 요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용어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시죠. 자, 여기서 문장 끝부분에 있는 이 밝히다라는 동사는 밝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어둠 속에 묻혔던 것을 빛 속에 드러나게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추어 왔던 속마음이나 비밀을 털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야만 밝히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인종의 배우를 캐스팅해야 히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특별한 비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죠. 따라서 여기서는 밝혔다보다 말했다 혹은 주장했다 정도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언어의 잡종화 현상 또는 외국어식 표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진다면 문명 후세엔 베이비버스터 시대가 도래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를 굳이 베이비버스터라는 외래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국어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어지다에서 되다와 아어치다라는 피동 표현이 두 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계속된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올바른 문장을 주제로 여러 비문을 살펴보고 그것을 알맞은 표현으로 고쳐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